안녕하세요. 지금 이 가방이 구찌 가방입니다. 근데 이제 모서리 이런 부분이 양호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떨어진 데는 없는데 지금 이 단면 약품이요. 좀 약해요. 약해서 다 갈라지고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손잡이 부분이거든요. 복원은 조금 더 사용을 하시다가 전체 복원은 그때 하신다고 하고, 이 상담을 할 때는요, 손님이 의뢰오는 만큼 해드리면 되는 거죠. 뭐 어거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이제 이 가방이 이 단면입니다. 손잡이가 하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겹겹이 떨어진 상태예요. 엣지 약품이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단면만, 이 가방은 우선은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성 본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건조가 되고 딱 붙었죠. 이제 이 떨어진 부분들을 틈 사이까지 해서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1차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작업장으로 가서 또 다음 공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쓰는 약품마다요, 제각기 성능, 기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붙여놓으니까 매끈하죠? 매끈하게 좀 튼튼하게 붙었습니다. 이 안쪽을 붙일 때 같은 경우는 수성 본드를 사용하죠. 노란 본드 말고요. 그거는 너무 떡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가 않아요. 너무 저렴한 본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가죽 같은 경우에는 딱딱해질 확률이 있습니다. 우선은 잘 붙였으면은 남아있는 본드, 가루,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사포는 400방 정도, 그 정도 사용하면 되십니다. 이게요, 이 사포로 다듬어 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을 때요, 뭐 거칠거나 그런 면이 없도록 일단은 잡아줘야 됩니다. 이 사포를 이런 식으로 약간 타원으로 잡고 수평으로 다듬어 주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공예품이 아니기 때문에 베베로까지는 안 써도 되고요. 모서리 부분을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거친 부분이 없게.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안쪽까지 떨어진 가죽 부분을 붙여줄 때는 무거운 걸, 문진 같은 걸 놓고 눌러서 붙였습니다. 눌러서 붙였고, 이제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면이 잡힐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요, 매끄럽게 잡히도록 처음에는 얇게 보강을 해줍니다. 두껍게 바르지 않고 얇게. 만약에 본드를 썼는데 찌꺼기를 제거를 안 하고 바로 이 작업이 들어가면은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이 참 그 공정이 여러 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아주 얇게 발랐죠. 이 이쑤시개를 사용할 때는
약간 굴리듯이 이렇게 굴려가면서 뭔가 일을 했을 때요, 손님들이 불편함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1차적인 것은 이렇게 얇게 발라줍니다. 얇게. 그 명품 지갑, 뭐 가방도 그렇지만은 벨트 아니면 이제 특히 이제 벨트는 이 단면을 처리하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방이나 지갑은 많죠. 단면 약품을 써주는 것이. 그러면 왜 그게 떨어져서 저한테 택배를 보내고 그럴까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텁게 그냥 한 번에 바른다는 것이죠. 통째로 떨어집니다. 자, 잠깐 건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얇게 발랐을 때는 자연 건조가 되려면은 약 한 10분 이상 그렇게 걸리죠. 자, 그 다음에 말랐다 싶으면은 다시 샌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타원이 되게 잡고요. 면은 수평으로 다듬고 모서리는 약간 기울여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데요. 가루가 나오잖아요. 마스크 끼고 하십시오. 항상 촉감으로 해서 부드럽게 잡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잘 배워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금도 명품 벨트 하나가 단면이 떨어져서 손님이 오셨는데 너무 많이 받지 말고요. 그냥 용돈벌이 한다 생각하고요. 이 복원 사업이 좋은 것이 뭐냐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받을 만큼 견적을 낸다는 것이죠. 자, 이제 면이 좀 매끈하게 다듬어졌어요. 또 한 번 더. 지금 이쑤시개 약품을 몽땅 안 바르죠? 조금씩 해서 얇게 펴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런 약칠기를 왜 안 쓰냐면 약칠기는 아무리 얇게 바른다고 해도 톱니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묻어요. 잘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모서리 부분 넘치지 않도록 살짝 닦아내주고 얇게 발랐기 때문에 또 반대쪽도 같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거의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손님들이 오는 시간, 그러니까 가게 오픈 시간 9시부터 그러면은 상담이 많을 때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조금 그 힘들고 바쁘고 그러는 것이고
손님이 안 오는 시간대, 오픈 시간이 아닐 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안 피곤한 날은 밤에도 저녁 그냥 먹고 하고요. 이렇게 일이 종류가 많다는 거고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양쪽을 얇게 발랐죠. 제가 잠깐만 건조를 할게요. 이렇게 간단한 일부터 손님들이 찾아오시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어차피 이 가방도 이제 색이 빠지고 얼룩도 있고, 지금 여기 이 가방을 보면은 희끗희끗하게 이제 그 손자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작업부터 시작해서 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지금 얇게 두 번을 했잖아요. 아이스링크 같이 그냥 매끈매끈합니다. 아, 중요한 건 뭐냐면 사포에 힘을 너무 주면 안 돼요. 빨리 갈아내려고 해가지고 큰일 나요. 너무 갈아놔도 안 되고 여기에 현재 있는 약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을 빼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부드러워야 돼요. 매끈하고. 자, 이제 이 면은 수평으로 다듬고 모서리 다듬었고 잡았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얇게 지금 현재는 두 번을 했고요. 만약에 두 번을 했는데도 약간 거칠 다음은 한 번 다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약칠기를 쓰죠. 두껍게 발라야 되니까. 이 약칠기의 장점은 고르게 발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굴러가전 고르게 발라진다는 거죠. 자, 넘친 것이 없죠. 이게 이제 약칠기의 어떤 훈련,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얇게 바를 때는 양쪽을 발랐잖아요. 이제 마무리의 작업, 기름이를 바르기 전 최종적인 작업 전에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반듯이 내려놓습니다. 반듯이 내려놓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을 하는 거예요.